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퇴계 이황은 마음이 바르면 몸이 바르고 몸이 바르면 일이 바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도 결국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세상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 강조했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도 경계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을 살피는 공부를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이 퇴계가 말한 인간의 본성. 퇴계는 사람의 본성은 하늘이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며 악은 후천적인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본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려질 뿐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되찾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믿었지만 방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함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퇴계 성리학의 핵심입니다. 3. 선함은 타고나는가, 길러지는가. 퇴계는 성은 하늘이 내리고 정은 기가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한 본성은 타고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만히 두면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배움과 수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부는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선함을 키우는 과정이라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학문의 목적이라 강조했습니다. 4. 감정은 죄가 아니다. 퇴계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했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에 끌려가면 마음의 중심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을 살피고 조절하는 것이 수양이라 했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바르게 쓰라 가르쳤습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욕망을 부정하지 않은 이유. 퇴계는 욕망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은 기의 작용이라 설명했습니다. 다만 욕망이 마음을 지배할 때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욕망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아니면 욕심인가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힘이 곧 인격이라 보았습니다. 6. 마음이 흔들릴 때. 퇴계는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욱 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음을 붙드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경, 즉 깨어있음이라 했습니다. 경은 긴장이 아니라 바른 집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흩어질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그는 이를 매 순간 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생의 공부라 여겼습니다. 7. 분노를 바라보는 법. 퇴계는 분노를 억누르기보다 살피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근원을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분노 뒤에는 대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보지 못하면 분노에 끌려가게 됩니다. 분노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라 했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가르쳤습니다. 8. 두려움의 근원. 퇴계는 두려움이 무지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이치를 알면 마음이 안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움을 마음의 안정으로 연결했습니다.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라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배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 욕심이 생기는 순간. 퇴계는 욕심이 생기는 찰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처음 일어나는 한 생각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행동으로 굳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일 때 바로 알아차리라 가르쳤습니다. 이는 매우 섬세한 공부입니다. 그는 이를 평생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여기서 갈린다고 했습니다. 10. 마음 공부의 시작. 퇴계는 마음 공부를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선택에서 정직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공부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모든 수양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11. 경이란 무엇인가? 퇴계 이황은 평생 경이라는 한 글자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경이란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근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말과 행동도 함께 흐트러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든 인간관계든 먼저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이 서면 욕심은 자연히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퇴계에게 경은 모든 수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2.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 퇴계는 하루의 시작이 삶 전체를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마음을 삼가지 않으면 하루가 어그러진다고 말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마음을 단정히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이미 흐트러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 태도를 중시했습니다. 하루를 차분히 여는 것이 곧 공부라고 여겼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13. 말보다 중요한 마음가짐. 퇴계는 말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말이 바르면 마음이 바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르면 말이 바르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공손한 말보다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꾸미는데 힘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닦으면 말은 자연히 단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진짜 수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침착한 마음이 가장 큰 품격입니다. 14. 작은 행동의 힘. 퇴계는 큰 성취보다 작은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이라도 삼가지 않으면 큰 덕이 쌓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큰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의 태도를 수양의 장으로 여겼습니다. 위대한 인격은 사소한 습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매 순간이 공부의 기회였습니다. 15.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퇴계는 인간을 습관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오래 익힌 것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행동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쁜 습관은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고 경계했습니다. 좋은 습관은 의식하지 않아도 올바른 길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꾸준함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인생은 하루의 합이라고 보았습니다. 16.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퇴계는 자기 기만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큰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면 공부는 멈춘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 수양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변명은 마음을 흐리게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함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17. 타인을 평가하기 전에 퇴계는 남을 판단하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남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허물은 쉽게 보이지만 자신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마음은 곧 교만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겸손을 수양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낮출수록 마음은 평온해진다고 했습니다. 18. 공부란 무엇인가? 퇴계에게 공부는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부는 마음을 밝히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책을 읽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헛공부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암과 실천이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부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식보다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19. 책을 읽는 올바른 자세. 퇴계는 책 읽는 태도에도 엄격했습니다. 그는 책은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 읽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많이 읽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깊이 이해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읽고 난 뒤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책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보았습니다. 읽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이라 했습니다. 20. 암과 실천의 차이. 퇴계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옳음을 외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진짜 공부는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실천이 진리를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21.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 퇴계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공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함에 있어 경을 잃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의 지위나 이익과 상관없이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경은 예의 이전의 마음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무례함은 마음이 흐트러진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 역시 수양의 연장이라 여겼습니다. 존중은 곧 자기 수양입니다. 22.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라. 퇴계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마음을 더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할수록 예를 잃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익숙함은 무례로 변하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가족과 제자에게도 늘 같은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감정에 기대지 말고 원칙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진짜 존중은 거리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친함 속에서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3. 다툼이 생기는 이유. 퇴계는 다툼의 원인을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다툼은 이기려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할수록 갈등은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양보는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했습니다. 한 발 물러나면 마음이 맑아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김보다 평온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다툼을 줄이는 것이 곧 수양입니다. 24. 남을 바꾸려 하지 마라. 퇴계는 타인을 바꾸려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닦으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관계도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수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늘 나 자신입니다. 25. 존중의 본질. 퇴계에게 존중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존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만 공손한 태도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진심 없는 예는 오히려 불편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존중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곧 예입니다. 26. 말의 무게. 퇴계는 말을 매우 신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벼운 말은 마음이 가볍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말만 하려 했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신뢰는 깊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침착한 언어가 사람을 만듭니다. 27. 침묵이 필요한 순간. 퇴계는 침묵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이 말보다 나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는 침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절제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상황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했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표현입니다. 28. 관계의 거리. 퇴계는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깝게 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친 친밀함은 갈등을 부른다고 보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오래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배려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관계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거리 속에 평온이 있습니다. 29. 군자와 소인의 차이. 퇴계는 군자와 소인의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군자는 마음을 살피고 소인은 이익을 좇는다고 말했습니다. 행동보다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군자는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소인은 환경과 타인을 원망한다고 보았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인생을 가른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수양의 사람입니다. 30.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 퇴계는 사람을 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의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변하는 모습이 진짜 성품이라고 보았습니다. 꾸준함과 절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품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30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법. 퇴계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옳지 않음을 알면서 따르는 것은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편안함을 위해 원칙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독하더라도 바른 길을 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중시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도리에 맞추어 살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삶의 중심입니다. 32. 명예와 욕망을 대하는 태도. 퇴계는 명예를 좇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명예를 구하면 마음이 흐려진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면 공부는 멈춘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욕망을 따를수록 마음은 불안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담담한 삶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욕심을 줄일수록 마음은 맑아집니다. 33. 가난과 불안에 대하여. 퇴계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바르면 가난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은 외부보다 마음에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소유보다 태도를 중시했습니다. 적게 가져도 마음이 평안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검소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평온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34. 나이 듦의 의미. 퇴계는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욱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교만을 경계했습니다. 늙음은 멈춤이 아니라 더 깊은 수양의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말과 행동을 더욱 단정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숙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35. 흔들리지 않는 삶. 퇴계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주인이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면 삶은 불안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기준이 분명하면 유혹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경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중심이 있으면 흔들림은 줄어듭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36. 고독을 받아들이는 자세. 퇴계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있어도 마음이 바르면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사색의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요한 삶을 즐겼습니다. 고독은 수양의 친구입니다. 37. 끝까지 지켜야 할 것. 퇴계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마음의 바름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기준은 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작은 타협이 큰 무너짐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일관된 삶을 중시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발음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38. 배움이 멈출 때. 퇴계는 배움이 멈추는 순간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배움을 멈추면 마음도 함께 늙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나 지위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끝없는 공부가 삶을 살립니다. 39. 삶의 마지막 공부. 퇴계는 삶의 끝에서도 공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마음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바른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의 수양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끝맺음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담담한 죽음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40. 퇴계가 남긴 한마디. 퇴계 이황의 사상은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그는 경으로 시작해 경으로 끝나라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 바른 마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삶이 가장 단단한 삶입니다. 이것이 퇴계가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